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연애하던 시절부터 세어보면 한참 오랫동안 만난 사이입니다. 아내를 어디서 처음 만났냐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도서관에서 책 고르다가 우연찮게 같은 작가를 좋아해서 만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부킹을 온 여자가 아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이서 중간에 빠져나와서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말도 워낙에 잘 통하고 죽도 잘 맞고 하다 보니 별로 다툴 일도 없었고 그렇게 현재 결혼에 살기까지 10년, 2년을 아직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혼부부지만 사실은 10년 차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연애 초반에 서로 둘이서 괜히 눈 마주칠까봐 서로 시선을 깔고 다닐 정도로 뜨거운 사이였거든요.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그날 약속이고 일정이고 다 필요 없고 잠까지 다 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도 한되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강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지에 가서는 다시 연애 초반이 생각날 정도로 타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여행 다니면서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사람이 정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허나 그게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많이 해서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되는가 했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처음 주고 받았을 때부터가 시작이었을 겁니다. 저는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내 배웅받고 출근해서 한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어디냐고 묻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회사 늦을 거냐며 깨워놓고 아침밥 먹여서 출근까지 시켜놓고 어디냐고 묻는다니.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짜증을 부리긴 했는데 자주 부리는 땡깡이기도 했지만 혹시 아내가 제가 출근 안 하고 딴 길로 샌 건가 확인하려고 보낸 건가 싶더군요. 답장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작대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더는 못 참겠다고요? 아내가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긴 한데 빨리 출근하라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빨리 오라는 문자를 보내니 왜 저러나 싶었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전화라도 해볼까 하는 찰나에 아내한테서 또 문자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혜정이한테 보낸다는 걸 자기가 보내는 사람을 착각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온 문자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군요. 빨리 오라, 못 참겠다, 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의심을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혜정 씨는 오랫동안 아내랑 인맥이 있는 친한 동생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 아내 처음 만난 나이트클럽에도 아내랑 같이 놀러 나왔던 게 혜정 씨였기도 하고요. 혜정 씨는 저희가 결혼하기 3년 전에 이미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사람이었고 서로 의지가 되는 친구다 보니 저희도 신혼집 구할 때 일부러 혜정 씨네 부부가 사는 곳을 근처에다가 신혼집을 얻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내가 혜정 씨랑 워낙에 가까운 사이다 보니 서로 부를 때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말을 편하게 합니다만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대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아내와 저희 사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아내가 괜찮다고 한 말이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 해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 눈으로 사실을 확인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회사에는 대충 이유를 만들어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손바닥에도 땀이 저절로 고이더라고요. 회사랑 집이랑 차로 10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현장을 잡으려면 지금이다 싶었어요. 차를 밟아 손살같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충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오빠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보니까 혜정 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집에 끌어들이고 나에게는 혜정 씨를 만난다고 둘러대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그 연락을 받고 15분도 안 걸려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혜정 씨가 거기에 있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를 마주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 제가 더 진땀을 빼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쓸 시간인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혜정 씨의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가 워낙 애교도 많고 아무래도 아내랑도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혜정 씨랑 저도 많이 친한 사이거든요. 제 팔짱을 끼고서는 제 어깨까지 겨우 오는 키로 위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장난스럽게 묻는데 혜정 씨가 눈치가 워낙에 빠른 사람이다 보니 제가 아내를 의심해서 회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나이트에서 부킹 왔을 때도 아내랑 혜정 씨랑 같이 왔는데 저는 혜정 씨가 더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파트너가 그렇게 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제가 아내랑 더 잘 되는 분위기였기에 혜정 씨에 대한 마음은 예전역에 적기도 했었더랬죠. 아무튼 혜정 씨가 애교를 부리면서 질문 공세를 펼치는데 대답하기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아내가 바람피는 건가 의심돼서 왔다는 걸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저러니 정말 여우 같았습니다. 혜정 씨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가게 될 것 같다고 둘러대놓고는 저한테 난데없이 점심을 사달라는 겁니다. 저는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에서 혜정 씨랑 마주 앉아 식사를 했네요. 혜정 씨는 나름 저랑 아내를 걱정해준답시고 점심을 사달라고 했던 겁니다.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안 싸운 데다가 10년을 넘게 만나온 사이인데 제가 무슨 계기로 아내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걸 슬쩍 떠보려고 저를 불러낸 거였어요. 그래도 참 속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가 궁금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언니, 그러니까 제 아내를 의심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저보고 반성을 하라는 듯이 핀잔을 주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혜정 씨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혜정 씨는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원래 계획대로 아내를 만났던 것 같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오늘 혜정 씨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혜정 씨가 아내한테 오늘 저를 마주친 이야기는 약속한 대로 비밀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혜정 씨가 하고 있는 일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관련이 돼 있는 일이 있어서 전문가인 저한테도 한번 물어나 보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제가 사무직이라서 실무 관련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는데 난데없이 그날 혜정 씨가 제 팔짱을 끼면서 짚고 있던 살짝 저를 홀리게 만드는 그 표정이 생각이 나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혜정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 혜정 씨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 주 토요일에 둘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토요일에 만나다 보니 당연히 아내도 저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 관련해서 만나는 건데 자기가 그 자리를 왜 끼냐며 그 친한 혜정 씨 만나는 자리를 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나가는 거 생각해서 저녁 약속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혼자 두는 것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그 말에 그러면 혜정 씨랑 같이 저녁도 먹고 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혜정 씨는 이미 저를 저 먼 발치서부터 알아보고는 신이 나서 아주 양팔을 하늘 위로 들어 흔들면서 저를 반기더군요. 평소 때처럼 진한 화장에 어디 놀러가듯 꾸미고 나온 스타일을 보니 역시 외모만 두고 따진다면 아내보다 혜정 씨가 훨 낫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결혼 후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도통 화장이란 걸 하지를 않거든요. 혜정 씨한테 뭐가 궁금하냐 물어봤는데 별 물어볼 법하지도 않은 것들만 물어보더라고요.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앞에 메모장 꺼내면서 노트해가며 하나둘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대뜸 혜정 씨가 제 손을 확 잡아채고는 그때 저를 홀리게 만든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더군요. 그때 둘이 나가서 점심 먹을 때 자기는 참 좋았다고. 일 이야기는 다 뻥이고 사실 저랑 같이 식사나 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라고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둘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데 혜정 씨가 대놓고 그날 나이트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혜정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하는 수 없이 양보해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도 저희 부부와 혜정 씨가 인연을 계속 이어왔는데 혜정 씨는 행복해 보이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그때 나이트에서 아내한테 저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제 옆에 앉았으면 지금 아내의 자리에는 자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요. 저도 연애하면서 아내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오면서 혜정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고 욕심낸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지요. 얼마 전에도 바로 그날에도 아내보다는 혜정 씨가 여자로서 더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혜정 씨도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그걸 말려줬던 장본인인 혜정 씨가 저랑 잘해보고 싶다고 이러고 있다니. 말재주가 잘 없는 편이니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혜정 씨한테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정 씨는 울먹이면서까지 자기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무지 주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까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백한 마음 좀 높이 사달라면서 저녁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득 아내도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들었고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있느니 혜정 씨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한데 같이 있어도 나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마음이 꺾이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혜정 씨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도 얼마 안 있어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생각보다 일찍 온 것 같다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 관련해서 잠깐 만나기로 한 건데 오히려 저녁까지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왔으니 제가 생각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혜정 씨는 제가 도무지 포기가 안 된다면서 매일같이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오히려 저를 대놓고 만나려는 것 마냥 과감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자기랑 딴 길로 새자고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 저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혜정 씨를 제가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괜히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아내도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건 신경도 안 쓰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은 건지 부쩍 늦어지는 퇴근 시간을 두고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 몰래 밖에서 혜정 씨를 따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요. 저는 제가 마치 뒤늦은 나이에 제 인생의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가 돼서 들어온다고 밥 알아서 잘 챙겨 먹으라길래 그날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날 혜정 씨와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렇게 아내가 출발을 하고 저는 집에서 혜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혜정 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차가 망가져서 최근 한동안 걸어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태우고 오면 좋겠다 싶어 혜정 씨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정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제 아내가 혜정 씨의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렇게 손을 잡고 문을 나서서 아내의 차를 타고 멀어지는 두 사람을 혜정 씨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주고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등 뒤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군요. 한참을 그 집 앞에 가만히 있었는데 혜정 씨가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한 건지 잔뜩 화장을 하고 차려입고 나와서는 저희 집 방향으로 몸을 틀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혜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혜정 씨는 잔뜩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랑도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였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들키게 된 게 예상 밖이었다는 소리를 하더니 사실 언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와의 관계에 지쳐있던 상황에 혜정 씨네 부부도 결혼 4년 차가 지나면서 자기들 부부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었다 합니다. 아내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혜정 씨한테 상담을 해왔던 거고 그 와중에 혜정 씨는 해결책이랍시고 일단 자기 남편을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던 거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혜정 씨는 혜정 씨대로 저랑 잘 돼볼 계획을 세웠던 거고 말입니다. 저랑 잘 안 풀리기 시작하니 혜정 씨는 포기할까 봐도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는 저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오기까지 생기게 되었다네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만 하면 그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모두가 서로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 씨가 하는 말 중에 사실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뿐이지 현재 상황에서 이것보다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혜정 씨는 이제 저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뭘 서로 오래 같이 알아온 사람들끼리 숨기고 지낼 게 뭐가 있냐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몰래몰래 만날 게 아니라 넷이서 같이 만나자는 겁니다. 평소처럼 제 팔짱을 끼고 어깨만도 안 오는 그 키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 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말하는 혜정 씨의 제안을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도 제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저 또한 아내가 싫어서 혜정 씨와 만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천상 부부입니다. 단지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비단 저나 아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혜정 씨네 부부에게도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양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가서 말할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이렇게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이게 맞는지 감도 안 잡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네요. 그리고 남들도 저희들에게 이게 맞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말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50냥에 얻은 아내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노총각 덕만은 오늘도 하루 종일 땀 흘려 반일하고 거의 파김치가 되다시피 하여 천근만근 발걸음을 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었지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는 순간 저 멀리서 산들바람에 치맛자락을 나부끼며 정신없이 달려오는 물찬 제비처럼 날씬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와, 참 곱기도 하여라. 저 여인이 내 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어여쁜 여인과 혼인했으면 좋겠다. 덕만이 그렇게 달콤한 상상을 하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숨가쁘게 달려오던 여인이 다짜고짜 덕만의 팔짱을 덥석 끼고는 애원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서방님,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려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덕만은 영문도 모른 채 여인이 달려온 뒤쪽을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서방님이라 부르며 달려와서는 불안당 패거리로부터 구해달라니 얼떨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곧 뒤쫓아온 패거리 서너 명이 덕만에게 와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여인의 서방이요?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끼어들어 말했지요. 맞아요. 제 서방님이에요. 그렇죠. 서방님. 덕만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어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패거리는 놓칠세라 다시 덕만 앞으로 들이치며 되레 좋아하는 기색을 보였지요. 그래, 잘 되었구먼. 그럼 저 여인의 빚을 당신이 대신 갚아주면 되겠구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놀란 덕만이 되묻자 패거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여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돈을 꽤 많이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 당연히 피부치 딸인 저 여자가 그 빚을 갚아야지 않겠나? 못 갚겠으면 우리랑 같이 가던가 인물이 반반하니 몸값을 치면 후하게 받겠구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패거리들이 여인을 끌고 가려 다가오자 겁에 질린 여인은 덕만의 팔을 더욱 꽉 붙들어 매달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제야 패거리들은 이제 덕만을 다시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군. 장인이 구워간 돈이니 당신이 갚으면 되겠구먼. 여인은 덕만에게 호소하였어요. 서방님,
일단 돈을 갚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 테니. 하지만 아직 상황 판단이 납득이 잘 가지 않은 덕만은 진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게, 난 지금 돈이 없소이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 패거리들에게 물었어요. 그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이러시나요? 50냥이요. 50냥이라는 말에 여인과 덕만은 동시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찰나 같은 마을에 살던 김생이란 사람이 그 옆을 지나다가 덕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묵직한 돈뭉치를 들고 보이며 덕만을 불렀지요. 덕만이 여기 있었구먼. 그동안 바빠서 자네 품삯을 못 줬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주겠네. 석 달 밀린 임금 50냥이네. 어쩔 수 없이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덕만 자신도 땀 흘려 힘겹게 번 돈이건만 여인의 애절한 눈빛을 그냥 외면하기에는 여인의 자태가 너무나 곱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여인이 패거리에게 잡혀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자, 여기 50냥이요. 이걸로 빚을 모두 청산하였으니 인제 그만 물러들 가시오. 돈을 확인한 패거리들은 시시덕거리며 돌아갔고 덕만은 여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내 돈은 고스란히 저 여인 빚으로 날아갔구나. 이를 어쩐담.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후회 대신 자신도 모르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절망감이 더 밀려와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 걸어가던 덕만은 여인이 자기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제 또 어쩌라고 나를 따라오는 게요. 덕만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더니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많은 빚을 모두 갚아주셨는데 은혜를 입고 그냥 모른 채 가버리면 제 마음이 영 편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빚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덕만은 처음 보는 여인에게 선뜻 50냥을 사기당한 것 같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고 속상한 마음에 퉁명스럽게 여인에게 쏘아붙였지요. 하지만 여인은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머뭇거리더니 말하였어요. 살고 있던 집도 빚 때문에 남의 손에 벌써 넘어갔고 저는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오. 노총각 혼자 사는 집에 같이 얹혀 살기라도 할 셈인 거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고 부지런히 품삯을 벌어서 진 빚을 갚겠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들은 덕만은 생각하였지요. 차라리 혼인하여 함께 살면 50냥은 안 갚아도 된다고 같이 살자고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 같은 가난뱅이 노총각하고 혼인할 일은 없겠지. 라고 혼자 생각에 빠져있던 덕만은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여인에게 말하였어요. 그럼 나하고 혼인을 하면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고 50냥도 갚지 않아도 될 터이니 나랑 혼인하겠소? 여인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덕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수줍게 말하였어요. 예? 혼인이라고요? 그건 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곳도 마땅히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처지니 차라리 혼인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50냥은 없던 걸로 해도 되겠지요? 저 같은 미인을 얻는데 50냥쯤은 무시해도 괜찮겠지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그까짓 것 50냥이 대수이겠습니까? 사실은 아까부터 내 심장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지 첫눈에 당신에게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사이에는 흥정 아닌 흥정을 하면서 한참 묘한 정적이 흐른 뒤 여인은 화사한 미소와 함께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저는 미진이라 합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으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기를 약속하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빚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이라. 그렇게 하여 덕만은 그리도 바라던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하여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덕만은 밤만 되면 슬며시 자기 잠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된 미진은 처음엔 덕만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눈치를 살피며 피할 궁리를 하는 신랑의 태도가 점점 수상쩍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벌써 혼인을 한 지 몇 날이 지났는데도 왜 저를 안아주지도 않으세요? 미진이 용기를 내어 따지듯 물어봤으나 덕만은 애매하게 웃으며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라고 핑계를 대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미진의 마음은 자존심도 상하고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요.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가 아니면 나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인가? 사내가 여인의 품을 멀리하다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스멀스멀 생겨나니 어차피 빚을 떼일 것이라 여겨서 50냥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 혼인을 한 것인가. 미진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덕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매 끼니 밥상도 함께 나누고 밖에서 일할 때도 아내 걱정을 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방구석에서 헛기침이나 하며 미진과 떨어져 돌아눕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덕만의 행동이 미진으로서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혹시 고자인가? 아니면 그 중요한 곳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미진으로서는 갖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갈수록 더욱 애가 타는 것은 미진이었어요. 밤마다 열정적이고 주체할 수 없는 욕정으로 남자의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지만 그 가슴 뛰는 사랑은 한낱 머릿속으로만 그려볼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서방이라는 자가 이렇듯 여자를 멀리하는 데는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미진은 점점 더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설마 덕만이 혹시라도 고자인가? 그 얼토당토하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지만 미진은 머리를 흔들며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함이 없으니 미진의 상상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미진은 덕만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몸에 좋은 사골국이며 정력에 탁월한 여러 가지 한약재를 다려 끼니 때마다 덕만에게 주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서방님, 요즘 날씨도 차갑고 고생하시는 서방님의 기력을 보충하는 한약을 좀 다려왔습니다. 서방님의 몸이 축나면 큰일이에요. 용한 의원께 특별히 부탁하여 지은 것이니 끊이지 않게 끼니 때마다 잊지 말고 드시도록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약이란 말이오? 이것을 모두 돈을 주고 샀단 말이오? 그럼 어디서 났겠어요? 서방님이 밤마다 도대체 힘을 못 쓰시니 걱정이 돼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낭비할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데 비싼 돈을 쓴단 말이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라며 오히려 미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진은 한편으로 서운하였지요. 서방님을 위한 보약을 지은 것뿐인데 역정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니,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으시고 밤마다 저만치 떨어져 주무시니 마치 독수공방하는 제 신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보약을 준비했겠어요? 서방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미진이 혼자서 애간장을 타고 있었지요. 덕만은 혼인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건만 이상하게도 그는 아내인 미진에게 좀처럼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멀쩡한 서방을 앞에 놓고 독수 공방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애처롭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미진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초저녁 덕만이 농사일을 마치고 삽이며 괭이며 망태기를 정리하고 들어올 즈음 미진은 평소보다 얇은 저고리에 약간 들어 올려진 치마를 가볍게 둘러 입은 채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만이 들어오자 그녀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반겨주었지요. 서방님,
오늘따라 날이 좀 덥지 않으세요? 호우, 밭일에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초가을 밤 공기는 썩 덥지도 않았지만 미지는 슬쩍 부채질하며 날씨가 덥다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였지요. 뺨에 열이라도 오르는 듯 일부러 옷깃으로 쓸어내리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덕만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대꾸하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난 밖에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덥다고는 느끼지 못하였는데, 미지는 가만히 웃으며 덕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고리 끝자락을 살짝 풀더니 은근슬쩍 소매뿌리를 흘려 어깨를 드러냈지요. 예쁜 목선과 부드러운 살결이 보이자 덕만은 시선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몰라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편찮은 곳이라도 있는 것이요? 벼랑간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 덕만에게 미지는 괜히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몸이 좀 후끈거리고 답답하여 저고리를 풀어봤어요. 치마가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지는 슬그머니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올렸건만. 덕만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요염한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하얗고 탄력 있는 허벅지가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자 덕만은 얼굴이 빨개져서 눈길을 돌렸습니다. 덕만이 손사래를 치며 시선을 피하자 미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렇게까지 해도 반응이 없네. 이 사람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미지는 한술 더 떠서 일부러 열기가 올라 답답하다는 듯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더 들어 올렸습니다. 땡땡한 허벅지 근육이 더욱 드러나고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의 매끈한 각선미는 사내라면 누구도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이 매혹적이었지요. 덕만은 미진의 치마 속 깊은 곳까지를 상상하며 흠친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옷이 흘러내리네.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겠소? 그 말을 듣고 미지는 감기는 무슨 감기인가요? 저는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간다고요, 서방님. 하고 외칠 뻔했지만 애써 부드럽게 웃으며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방님 목 마르실 텐데 물이라도 드세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저도 땀이 나긴 하네요. 저도 좀 마셔야겠어요. 그 순간 미지는 일부러 잔을 들고 입술을 적시며 물을 마셨습니다. 요염하게 마시는 미진의 젖은 입술이 시야에 들어오자 덕만은 갑자기 헛기침에 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나는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오겠소. 바람 쐬고 마을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당신 먼저 자고 있으시오. 갑작스레 원인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가버린 덕만에게 미지는 어이가 없어 들어올린 치맛자락을 뿌리치듯 내려놓으며 투덜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입에다 넣어주어도 못 먹고 저러냐고. 대체 내게는 마음이 없는 건가? 한참이 지나서 바람을 쐬고 들어온 덕만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미진을 마주했습니다. 혼인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그야말로 밤마다 소닥 보듯 하는 덕만에게 더 이상을 참을 수 없어 미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서방님, 대체 저를 왜 피하시는 겁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혼인을 하였습니까? 일하는 하인이 한 명 더 필요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50냥이 아까워서 저와 혼인을 한 것입니까?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미지는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쏘아붙였지요. 이제 변명으로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음을 직감했는지 덕만이 드디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실은 아이를 가질까봐 겁이 나서요. 덕만의 말에 미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왜 겁이 난다는 건가요? 다들 혼인하면 당연히 아이 낳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겁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덕만이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나는 지금도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이가 생기면 더 힘들어질까 두렵소. 내 아이들에게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는 건 정말 못할 노릇이요. 그 말을 들은 미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덕만은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며
항상 아침은 물 한 사발로 채우고 나갔지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도 보리밥 한 사발이 전부였지요. 초조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미지는 덕만의 마음을 알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단순한 이치를 눈치채지 못했지? 아이를 낳고 못 낳고 이전에 남편이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남편은 밤마다 나를 피하고만 있었던 게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가며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구나. 미진은 덕만의 손을 꼭 잡고 미진이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여보, 남녀가 혼인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고 또 그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을 찾고 삶의 기쁨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생활이 어렵다고 아이를 갖지 않으면 무슨 보람과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난하지만 아이를 낳고 다들 열심히 해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보,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입 하나가 더 늘게 되고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갈 생활비를 생각하니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미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덕만에게 더는 기가 죽거나 위축되지 말고 함께 힘을 내자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아이도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받아들입시다. 미진은 덕만 곁으로 더 다가가서 애정 깊은 눈빛으로 덕만을 쳐다보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힘을 줄 거예요. 밤이 늦어져도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집은 밝고 활기찰 거예요. 무엇을 많이 주지 못해도 아이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실 덕만 역시 속으로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워낙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덕만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미진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시로 미진의 손을 꼭 쥐고 힘을 더 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지면 참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을 뿐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하고 망설이게 되었던 것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을 더 모은 다음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덕만의 말에 미진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였지만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갖는 문제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 덕만은 온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서둘러 먹고는 곧바로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니 미진으로서는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매일 밤 무엇을 하시길래 늦어서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나중에 알려주겠소. 덕만은 늘 같은 대답으로 얼버무렸고 미진에게는 점점 더 의욕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지요. 밤마다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던 미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